모든 걸 그렇죠. 다 잊어줘. 네. 내가 한 푼 줍쇼였던 거 다 잊어줘. 내가 이모라고 하고 돌아앉아서 투기했던 거는 다 잊어줘. 국민들은 하나도 안 잊어요. 무책임한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국회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코미디예요. 그렇죠. 지금 세비는 다 받아갔대요. 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전국 당협위원장 네. 워크숍에서 하신 발언이 또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귀인 엑스맨. 네, 3명 정도를 뽑아주셨는데 어떤 분들을 뽑아주셨죠? 아니 그 귀인이라는 게 네. 제가 이렇게 딱 들으니까 되게 좀 냉소적인데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국민의힘한테 고맙기는 한데 네. 고맙기는 한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아, 우리 물론 정치가 그렇죠, 그렇죠. 그 네. 뜻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국민의힘의 귀인인데 이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환멸을 에너지 삼아서 우리가 이 정치를 극복하고 앞으로 건너가야 된다. 네. 그러면 이분들이 저 국민의힘 귀인이 아니라 우리 음. 나라의 귀인이 되게 아하. 만들어드려야 된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셨군요. 나라의 귀인이 될 잠재력을 갖고 있는 현재 타산지석으로서.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네. 지금 너무 복장이 터지니까. 네. 그래서 그분 그게 이제 몇 분 계셨죠, 우리. 어떤 분인가요? 우리 이제 모르는 분들도 네. 있으니까. 뭐 일단 우리 이재명 선생. 아유 정말 귀인이시죠. 첫 번째 귀인 이재명. 그리고 뭐 지금 대표? 뭐 맨 죽창가 틈만 나면 어. 상기시키는 우리 조국 선생. 아, 그리고 뭐 김남국, 송영길 그리고 최근에 뭐 그 우크라 전쟁 관련해서 네. 굉장히 이상한 발언을 하신 우리 이해찬 선생님. 네네. 이해찬 선생님도 네네. 저는 저 옛날에 운동하셨다는 분이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크라 전쟁에 대해서 우크라는 우리가 뭘 하여튼 뭐 얻을 게 없는 나라다 그렇죠.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6.25 때 아무것도 얻을 거 없는 거지 나라를 그렇죠. 도와준 나라들 덕분에 우리가 살아나는 그렇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나라의 사람이 그것도 아주 어른이라는 분이 맞아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뭔가 그러니까요. 그런, 이거 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할 말은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꼭 뭐 얻어먹을 게 있어야지 그 사람 나라하고 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주 좀 그러니까 본인들의 수준 낮은 젊은 얘기죠. 날을 네. 굉장히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가치나 인권을 얘기해서 운동했다고 얘기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얻어먹을 게 있어서 운동하신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저 본인들의 세월을 부정하고 네. 계시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먼저 이제 처음 그 1번 순위 올랐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당을 혁신하겠다. 뭐 물론 뭐 이 비명계의 요구에 밀려서 한 거긴 하지만 혁신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혁신위원장에 내정된 분이 보니까 뭐 천안함 코로나 관련해서 네. 도대체 상식과는 거리가 먼 얘기를 하고 그동안 이력도 아주 논란이 많은 예. 오로지 자기 편이 될 그러니까 이재명 지키기에 앞장섰던 분을 내세웠다가 뭐 임명 9시간 만에 사퇴해 버렸어요. 이게 완전히 뭐 인사 참사가 벌어졌는데 네. 이건 결국 자기 편 심으려다가 일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동의하고요. 네. 근데 저희가 우리 귀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네. 귀인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그냥 시원하게 까는 거를 하면 별로 우리가 배울 게 네. 없고요. 네. 그 귀인으로부터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를 네.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지 우리가 네. 이런 시대를 건너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재명 귀인은 제가 네. 볼 때는 아주 중요한 그 경향이 우리가 멀어져야 될 경향이 뭐냐면 네. 멸사봉공이 아니고 네. 멸공봉사. 아. 진짜 너무나 일관되게 멸공봉사. 공을 죽여서 네. 나의 사리사욕을 네. 채운다는 아. 거잖아요. 지금 당이 저렇게 위기인데 네. 그래서 혁신위원장을 데려와야 된다고 했더니 데려온 게 누구냐면 그 이래경. 내 편 네, 들어주는 그렇죠. 사람. 네. 그러니까 최근에 몇 년은 계속 내 편을 열심히 들어주는 그렇죠. 사람. 그 사람이 뭐 까도 이재명이 깨끗하고 뭐 그러니까요. 윤석열은 보면 더럽다. 뭐. 볼수록 든든하고 깨끗하고 박식하다. 아 이게 참. 근데 천안함 자폭설 이런 거는 네. SNS에 이름만 치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 멸사봉공이 아니라 멸공봉사 이재명 네. 뒤에는 그런 문제는 사소하고 일단 내 편 들어줄 사람. 그렇죠. 나의 그러니까 정말 보호막 당이고 뭐고 지금 없는 없는 거죠. 네. 오로지 자기 안위.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한테 멸사봉공이 아니라 네. 멸공봉사하는 사람은 이제는 좀 버려야 돼요. 그런 시대는 네. 건너가야죠. 근데 네. 우리 이재명 귀인이 지금 한동안 그런 예.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죠.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이제는 다음부터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그 멸공봉사하는 사람은 아웃 이런 네. 거를 굉장히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오늘도 기자들이나 내 당내부에서 물었어요. 이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입장이 뭐냐?
말을 안 해요. 그러다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인사 참사가 있다 뭐 이런 식의 갑자기 자기 얘기를 묻는데 또 남한테 돌리더라고요. 이거 좀 너무 자주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멸공봉사 플러스 하나의 더 경향이 뭐냐면 네. 후한무치. 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빨리 사과하고 네. 반성하고 다음부터 안 하겠다 그래야 그렇죠. 되는데 그게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그 치를 몰라요. 치를. 그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가 정치인을 앞으로 선택할 때는 멸사봉공 네. 을 골라야지. 그렇죠. 멸공봉사는 멸공봉사는 빼고 안 그리고 후한무치 빼고.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귀인이 나라의 귀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이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면 아이들한테 이재명 대표를 두고 이분과 반대로 가라 가르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모두 다 공적인 사람이 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죠? 네, 아이들은 그렇죠. 이제 사장님 될 사람도 있고 근로자가 될 네. 사람도 있고 근데 공인이 될 사람은 아, 그렇죠. 훨씬 더 기준이 높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멸공봉사하면 절대 안 된다. 네.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이런 거를 공인이 될 젊은이들은 정말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어제 또 현충일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추념식에서 최원일 전 이 천안함 함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대놓고 좀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표는 고개만 끄덕이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그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네. 뭐냐면 그러니까 저 최원일 함장의 개인적인 억울함이 아니라 이것은 그 우리 장병들을 그렇게 비참한 네. 그 상황에 빠뜨린 거는 북한이잖아요. 그렇죠. 네. 최원일 함장이 지금 그거 물어본 그렇죠. 거잖아요. 다시. 맞아요. 누가 왜냐하면 한 건데. 그 당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최 함장이 부하를 죽였다는 식으로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 사람들의 경향이 뭐냐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이념적인 그 세상에서 그렇죠.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네. 세상을 되게 왜곡되게 바라봐요. 아. 그래서 이분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보면 북한에 대해서는 절대 나쁜 얘기를 안 해요. 안 해요. 북한을 규탄을 안 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천안함처럼 우리 장병들이 그렇게 아까운 목숨이 네. 갔는데도 지금 북한이 소행 맞죠 그러는데도 얘기를 못 하잖아요. 안 하죠. 네. 규탄을 안 해요. 맞아요. 이게 무슨 예전에 무슨 우리 저 일본에서 크리스찬들 뭐 여기 저 뭐 십자가 밟아라 이런 거 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도 그런 사람들 속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면 뭔가 자기들 서클 안에서 아. 뭔가 좀 따돌이가 된다? 네. 뭔가 외톨이가 될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아니 그렇지 않으면 그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저분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저 시대착오, 네. 각주구검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네.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사냐 지금. 네. 우리가 지금 미국이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네. 욕할 거 욕하고 규탄할 거 규탄하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큰 나라인데요. 네. 근데 이분들의 정신 세계는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네, 아직도 80년대 자기들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 있는 것 같은 80년대 분들. 우물 안에 갇혀서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는 딱 임을 다물고 그 이번에도 제가 되게 재밌는 걸 봤는데 중국하고 우리가 지금 그 무역 상황이 되게 나쁘잖아요. 근데 이번에 데이터 나온 걸 보면 지난 한 10년 동안 반도체를 빼면 우리가 중국한테 계속 수출하는 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 머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네. 아 우리가 이제 중국한테 뭔가를 싸게 만들어서 파는 시대는 끝났구나. 끝났다. 우리가 체제를 더 고급화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야 네. 되잖아요. 근데 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기재부 상임위에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네. 중국한테 함부로 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 고개 숙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인가요? 그 한국은행 총재를 데려다 놓고 아, 그 민주당 국회의원분이 그런 식으로 막 아.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외교를 중국한테 함부로 해서 그렇다고. 네. 그래서 제가 저분들의 그 정신 구조는 아. 굉장히 놀랍다. 아, 성리학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그 같아요. 위정척사, 조선시대 때. 위정척사에 그걸 갖고 있고, 근데 네. 위정척사 플러스 이걸 크게 보면 자신들의 그 20살 때 세상, 네. 그 식민지 조국 뭐 네.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네. 그 반일, 반미, 네. 친중, 네. 친러 네. 이런 세계에서 아직 완전히 몸통이 벗어나지 빠져나오지 못했다.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요번에 이래경 사태 이 네. 이후에 지금 민주당이 시끄러워요. 뭐 비명계에서는 대표가 사퇴해라. 뭐 사퇴론까지 나오고.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 대표도 굉장히 당혹스럽겠죠. 근데 이번 사태가 이재명 대표 체제에 어떤 금이 가거나 뒤바뀌거나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성치 않은 분을 모시고 온 거잖아요. 자기 그렇죠. 자기 네. 편 들어준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분이 멸공봉사, 공을 죽여서 살을 추구하는 사람인 건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네. 이번에 새로 한 것은 저분이 이제는 기본적인 판단이 안 되는 아하, 분이구나. 네. 그런 느낌들을 그 당 안에서도 지금 갖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갖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좀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그 순발력만 좋고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가 이제는 판단력도 이제 잘 안 되는구나라는 그렇죠. 느낌을 가지면 네.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걱정은 그거잖아요. 저분 모시고 총선 치를 수 칠수 있을까? 그러니까 총선을 치르려면 저분이 이때까지 지지자들한테 인기 있는 거 그것 네.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건데 네. 기본 판단이 안 되면 큰 총선을 치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번에 굉장히 많은 금이 갔다고 봐요. 그렇죠. 전에는 이재명은 사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사이다가 아니라 뭔가 썩은 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는 사이다 탄산이 전혀 네, 없고. 김은 다 빠졌고 김 맞아요. 다 빠진 다음에 그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 맞아요.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네, 이제 두 번째 귀인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야기 좀 김남국 한번 님 해보겠습니다. 등장이십니다. 지금 상임위를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옮겼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이해 충돌 위험이 없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뭐 교육을 깔보는 거냐, 좀 비판의 또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이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해 충돌의 문제 이런 거는 이미 끝났죠. 네. 굉장히 그 단계를 넘어섰고 네. 이분은 지금 본인이 무슨 말을 해도 영이 안 서는 정치인이 그렇죠.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귀인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네. 거기서 뭘 배워야 되는데 네. 그 배워야 되는 것은 이 책임질 일이 생기면 네.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네네. 모든 걸 그렇죠. 다 잊어줘. 내가 네. 한 푼 줍쇼였던 거 다 잊어줘.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모라고 하고 돌아앉아서 투기했던 거는 다 잊어줘. 그러니까 근데 국민들은 하나도 안 잊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책임. 네. 그 무책임한 모습을 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사법적인 문제는 앞으로 검찰이 네. 계속 수사할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제하고도 네. 이분은 이제 공인으로서 어떤 목소리에 이 사람 메시지에 어떤 그렇죠. 무게가 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집에 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 하는 말을 이제 믿질 않아요. 그리고 거지 행세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코믹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국회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코미디예요. 그렇죠. 지금 세비는 다 받아갔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 그분이 젊으니까 네. 앞으로 그분 인생에 앞으로 뭐 좋은 기회가 더 있을 수도 있고 변호사 하면 되시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변호사. 정치하고 싶으면 좀 자숙했다가 해도 그렇죠. 되고 근데 네. 지금 버티면 버틸수록 점점 더 코미디가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아마 이재명 대표만 믿고 아마 버티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도 지금 흔들거리고 있는데 보호막이 돼줄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인간적인 아, 맞아요. 이분은 분리하면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억이 안 나고. 아들도 버리는데 뭐 아들도 남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도 남인데 지금 대학 후배를 뭐 글쎄 말이에요. 아이고 이 남국기인 참 위험에 처해 있네요. 앞으로 김남국 의원의 앞날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요? 본인에 달렸죠. 저는 아. 지금 앞으로 몇 년은 어쨌든 이제 코믹 캐릭터로 자리 잡았고 근데 그 정치인은 그게 희화화되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분이 일정한 시간 동안 네. 그것을 뭐를 맞아요. 해서든 자신의 맞아요. 코믹한 이미지를 벗고 네. 그 진지한 그리고 공적인 마음을 가진 정치인으로 네. 다 본인이 거듭나야죠. 하여튼 이분은 좀 코믹해요. 이모, 짤짤이 뭐 하여튼 뭐 코인 하여튼 굉장히 웃겨요. 이게 아직 마음밖에 안 됐으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니 뭐 저도 사실 옛날에 김남국 의원하고 방송도 많이 했지만 예. 그때는 이런 이미지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냥 건실한 청년이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도 보면 매우 건실해요. 그죠? 네. 그 금전적인 문제에 정말 진심이고. 근데 이런 분이 국회에 앉아 있는 거는 문제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굉장히 건실하고 금전적인 욕심이 많은 젊은이를 욕하는 게 아니고 네. 그분이 국회에 앉아서 그렇죠. 자기 일 하는 시간에 그랬다는 그렇죠. 것이 문제인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네. 공적인 인물로 살아갈 것인지 네. 아니면 원래 안 맞는 옷을 입고 있었는지 본인이 결정하고 네. 그다음에 계속 공적인 섹터에 있을 거면 자기가 거듭나야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능성이요? 네. 아유, 제가 또 크리스찬이잖아요. 거듭날 수 아, 있다. 그러니까 내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죠. 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남에 그렇죠.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기인 아까 처음에 이미 언급을 했는데 아, 예. 이해찬 전 대표 그 발언 내용도 문제였지만 네. 진짜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진술일 뿐이지만 네. 그 이화영 전 의원을 통해서 이해찬 3천만 전 원. 대표한테 매달 3천만 원씩 뭐 사무실 용도로 줬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확인된 건 아직 아닙니다만, 네. 근데 이게 사실이면 상당히 이것도 파장이 굉장히 클 텐데 이해찬 대표 안 그래도 이재명의 뭔가 뒤에서 숨은 조력자이자 수호자처럼 보였고 또 대장동 때도 약간 언급이 나왔고 맞습니다. 이랬던 상황인데 이해찬 대표로 불똥이 옮겨가면 이거 커질 것 같은데요. 그 제가 아까 귀인 중에 한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김성태 회장 입에서 나온 거고 이화영 씨한테 돈이 네. 3천만 원씩 넘어갔다는 네. 거는 확인된 것 같고, 네. 근데 그 3천만 원이 배달 사고인지 네. 아니면 정말로 말했듯이 이해찬 씨의 용돈으로 진짜 네. 전달이 됐는지 네. 그건 지금 불확실한 네. 거죠. 네네. 근데 어찌됐든 이화영 씨가 지가 만약에 배달 사고를 했더라도 네. 이해찬 선생의 용돈조로 3천만 원을 갖다 주겠다라는 얘기가 먹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사실 그 이해찬 선생이 그 주변 서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가 네. 그런 돈하고 관련된 문제에서 이름이 여러 번 나왔다 들어갔다 그렇죠. 나왔다 맞아요. 들어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귀인으로서의 느낌이 뭐냐면 이 자기 세월에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어른이라고 얘기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해찬 선생은 누가 봐도 어른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자리를 많이 했던 네. 사람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그런 중요한 사람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큰 그렇죠. 그 조력자를 얻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건이 이 이화영과 쌍방울과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저는 알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우리가 어른이라고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우리 이재호 저 고문이시라든가 아니면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같은 분들은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그리고 저는 그분들 하는 얘기에 한 반 정도는 동의를 못 해요. 네. 참 옛날 분이다 이런 네.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는 이분들은 그 돈 욕심, 자리 욕심을 안 부리세요. 네. 네.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그런 네. 거야. 나는 나의 시간을 살았고 네. 이제 너희들의 시간을 위해서 내가 꼰대로서 잔소리는 하지만 아. 내가 네. 욕심은 없다 이런 네. 느낌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해찬 선생은 이런 어른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른이라고 존경하고 대접해드려야 될 그런 이미지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네. 자신이 예전에 살았던 그 시간을 네. 담보 삼아서 네네. 지금도 꾸준히 자기 이권을 추구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네. 어떻게 보면 숨어 있는 최고 실력자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실력자였고 문재인 정부 때는 거의 상황이었고 이재명에는 가장 뭐 수호신처럼 뒤에 네. 버티고 있고 이러면서 자기의 힘과 권력을 다 가지고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그런 많이 거죠. 나와요. 그런 네.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이해찬 씨가 서울대 앞에 그 설렁탕 집을 했었어요. 네. 거기서 제가 자주 먹었는데 지금 되게 후회돼요. 맛은 있었나 보죠. 사모님이 했을 테니까. 나 그때 몇 숟갈 보태드린 게 자주 되게 드셨네요. 후회돼요. 네, 그리고 다음 귀인 송영길 전 대표 이분도 이야기 귀인이죠. 좀 해보겠습니다. 돈봉투 의혹으로 지금 최종 수혜자로 지목이 됐었는데 오늘 검찰에 자진 출두를 또 했습니다. 네. 이분한테 이 귀인한테는 어떤 점을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이재명 선생이나 우리 김남국 선생한테는 멸공 봉사, 네. 그다음에 후한 무치잖아요. 송영길 선생한테는 굳이 사자성어로 하자면 예. 쇼 좀 그만. 아니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볼 때 너무 뻔하잖아요. 네. 진정성이라고는 1도 없는. 네. 아니 집에 가만히 있으면 검사들이 네. 수사 준비가 되면 부를 텐데 네. 그걸 왜 자꾸 거기 검찰청에 가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잖아요. 네. 그럼 심각한 사건답게 제대로 수사받고 소명할 수 있으면 하고 네.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네. 자꾸 가서 쇼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쇼인 장면을 그러니까 참 저분들이 감각도 옛날 사람들이고 그렇죠. 네. 맞아요. 옛날식이에요. 옛날식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수사해달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 나 수사하지 말란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핸드폰은 잠궈놓고. 그러니까 멍텅쿠리폰 내놓고.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검찰이 뭐 이런 수사 중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막상 자기가 스스로 뭐 출두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국민들이 볼 때는, 좀 가만 계시지 좀.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잖아요. 네. 국민들이 굉장히 세련되고 네. 이제 국제적인 감각도 되게 우리나라가 워낙 국제적인 네. 나라고.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구태의연한 쇼를 계속해요. 네. 보면 진짜 막 너무 답답해요. 네. 최소한 저는 송영길 대표가 뭐 몰랐을 수도 있긴 하니까 본인이 이 사태에 정말 죄송하다. 내 캠프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내가 정말 책임지겠다. 근데 나는 정말 몰랐지만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다 하면서 정말 진정성을 보여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 듯 하면서 실제로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래서 저는 뭐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생각하고 물론 왜냐하면 그렇죠. 그 돈봉투의 유일한 수혜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송영길이라는 사람을 빼면 설명이 안 되는 맞아요.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들이 갖고 있고 그렇지만 요만큼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소명이 되는지 보자 이러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안의 무게를 알아야 되는데 네. 본인이 본인을 계속 지금 코믹화하고 네. 있어요. 맞아요.